국장님, 혹시 삼성전자에서 가치혁신에 성공했던 사례는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사실 이런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여기 온 거거든요. 어? 잠깐만요. 여보세요? 송혜교 씨, 저 조인송인데요. 지금 어디세요? 아, 저 지금 삼성전자 사무실에 분담 사무국 국장님 뵈러 왔어요. 어? 거긴 왜요? 아, 제가 가치혁신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려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가치혁신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가치공학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한테 가치혁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어떻게 가치혁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럼 바쁘실 텐데 얼른 일하세요. 네, 그럼 나중에 봬요. 오늘 우리는 가치혁신의 필요성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가치혁신을 달성하는 방법과 가치혁신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치혁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개념들을 통해 가치혁신의 필요성을 살펴볼까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개념은 차별화와 비용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레드오션은 벤치마킹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매출을 증가시켜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그치지만 블루오션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해서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토대로 관련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블루오션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치혁신이 중요합니다. 앞에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기술보다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10대 트렌드를 통해서도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막대합니다. IT 외의 대체 에너지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휴대폰과 텔레비전, 동영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일자리는 늘지만 일반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미국을 선도합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중국 요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웹 2.0이 본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연구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끌어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언급한 것처럼 가치혁신을 통해 비즈니스 리더, 글로벌 리더로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치혁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치혁신은 고객이 인정하는 밸류의 획기적인 증진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밸류는 지불한 비용 대비 고객이 얻는 베네피트를 말하고 가치로운가의 기준은 고객이 정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무엇이 가치로운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하므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치혁신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가치혁신을 위해 개발혁신팀이 달성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줍니다. 여기서 과제는 내부 고객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치롭게 생각하는지, 외부 고객의 VI를 위해 내부 고객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치혁신은 현재 모순을 극복하고 혁신과 창조 경영을 실현시켜줍니다. 가치혁신을 꾀하지 않으면 경쟁사의 기술을 그대로 본떠서 수정 보완하는 한정적 벤치마킹에 머무르거나 기존 고객에 집착해서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고 현재의 조건에 얽매여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됩니다. 즉, 가치혁신이란 감축, 제거, 향상, 창조를 통해 저비용, 차별화를 이끌어주는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가치혁신의 원칙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치 혁신은 첫째, 고객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경쟁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셋째, 혁신적 고객 가치와 최적의 타겟 코스트, 최대 고객 확보 가격을 추구해야 합니다. 민송 씨, 가치 혁신의 필요성과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겠죠? 네. 지난번에 송혜교 씨가 삼성전자까지 가서 자료 수집을 해오시더니 정리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조인송 씨도 앞으로 발표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치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치 혁신을 위한 도구인 밸류 커브에 대해 살펴볼까요? 밸류 커브란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곡선을 말합니다.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밸류 커브를 그리는 방법은 해당 업종이나 부문에서 핵심이 되는 밸류 팩터를 축으로 다른 대체품과 상대 비교한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밸류 커브를 도출하는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커브의 단계는 먼저 시장을 재정의하고 밸류 팩터를 선정한 후 비교 대상을 선정합니다. 밸류 팩터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밸류 커브를 확정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먼저 시장 재정의 단계부터 살펴볼까요? 이 단계에서는 고객, 즉 시장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 중 고객이 될 만한 집단, 고객층을 찾아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알래스카에 에어컨을 판매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가 고객 발굴에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밸류 팩터 선정은 고객과 비고객을 바탕으로 밸류 팩터를 발굴하는 단계로 고객은 그 제품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고객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밸류 팩터를 찾아야 합니다. 밸류 팩터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구매자 체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보안 제품, 서비스까지 범위를 확장합니다. 기능과 감성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수렴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트렌드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교 대상 선정에서는 말 그대로 비교 대상을 선정하고 밸류 팩터를 추가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혁신적 제품이 제공해야 할 밸류 팩터 파악에 필요합니다. 비교 대상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대체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고 더불어 동종 업종 내 전략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기존의 자사 제품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밸류 팩터 분석은 밸류 팩터와 비교 대상을 결합하는 단계로 각 비교 대상의 밸류 팩터를 구현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밸류 팩터를 분석할 때에는 측정 주체로 고객의 입장에서 제공받는 정보를 표현합니다. 상대적 비교에 주력합니다.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의 5점 척도에 따라 측정합니다. 포인트를 따르되 아날로그도 사용해서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의 점을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 커브 확정 단계는 비교 대상의 밸류 커브를 바탕으로 새로운 밸류 커브를 창출하는 단계로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밸류 커브를 확정할 때에는 비교 대상의 밸류 커브에서 새로운 밸류 커브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팩터별로 중요도를 평가한 후 제거, 감축할 요소를 우선적으로 주력한 후 향상, 창조할 요소를 추가합니다. 그렇다면 혁신적 밸류 커브를 구체화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밸류 커브는 지향점을 나타내는 이송표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다소 개념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이 보이면 구체적 상품 기획, 신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밸류 커브를 도출하고 밸류 커브를 검증하고 확정한 후 밸류 커브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VI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고객이 누구인지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고객의 참 밸류를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하고 이 RRC에 따라 뺄 건 빼고 줄일 건 줄이고 올릴 건 올리고 새로 넣을 건 넣어 새로운 가치 요소를 창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혁신을 통해 신사업을 기획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미장원인 블루클럽을 예로 살펴볼까요? 남자들이 미장원에 갈까 이발소에 갈까 고민을 하는데 이발관과 미장원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선택한 뒤 거기에 집중한 것이 바로 블루클럽입니다. 가격, 실내 디자인, 소요 시간, 부가 서비스, 남성 미용용품 판매, 친숙함이라는 요소 중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나온 것이 블루클럽입니다. 이렇게 가치 혁신의 방법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되네요. 그러게요.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 가치혁신에 성공했던 실제 사례를 들어보려고 해요. 혹시 지난번에 갔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하실 건가요? 네, 잘 아시네요. 그럼 삼성전자의 가치혁신 성공 사례 함께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가치혁신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가치혁신의 개념도부터 살펴볼까요?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 축소하고 새 기능을 창출, 증진해서 가치를 확신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거대 고객군을 선점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우위를 확보해 경쟁사 추격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삼성전자의 가치혁신의 개념도입니다. 또한 가치혁신은 원가 절감과 가치 향상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삼성전자의 가치혁신 성공 사례 중 삼성 휴대폰 밸류 커브를 살펴볼까요? 당시 업계의 화두는 휴대폰 소형화 경쟁이어서 다국적 기업들은 모두 작고 가벼운 휴대폰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가치혁신을 통해 와이드 앤 슬림 개념을 처음 적용하게 됩니다. 휴대폰이 작아지면 화면도 줄고 버튼 누르는데 불편함을 겪는 소비자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휴대폰 화면은 넓히고 버튼을 키우고 얇게 디자인해 휴대하기 편한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모델은 줄여야 할 요소인 무게를 줄이고 사용시간과 멜로디를 향상시켜 사용 편의성을 높였고 디자인 측면에서 제거해야 할 요소인 안테나와 카메라를 내장하고 LCD 선명도를 크게 개선하여 경쟁사 제품들이 어떻게 출시하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더 집중한 가치혁신을 통해 비싸도 잘 팔리는 초대형 히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의 사례는 삼성화된 VI의 기본 틀을 정립시킨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7년 김희찬 교수님의 특별 강의를 통해 처음으로 가치 혁신론을 접하고 현장에 접목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립하고 VI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도구를 발굴해 삼성화된 VI의 기본 틀을 정립했고 고객의 니즈를 개량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세이조 대학의 간다 노리아키 교수의 세븐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VI는 최고 경영진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 경영진이 생각하는 가치혁신 비전을 살펴보면 2002년까지는 가치경영을 강조하고 2005년까지는 가치창조를, 2010년까지는 부가가치 솔루션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점진적인 가치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가치혁신은 기업의 비전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와치 시계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세계 시계 산업을 지배하고 있던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체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최고급 시계에 주력했으나 중국의 저가 경쟁과 일본의 방수, 정확도 경쟁으로 인해 더 이상 시계 산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위스 시계 산업의 대기업이던 스와치는 자사의 부흥은 물론 스위스 전체의 시계 산업을 되살려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니콜라스 하이에크에게 제품 전략 컨설팅을 요청했는데요.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시계의 가격을 내려라. 둘째, 시계의 패션 개념을 도입시켜라. 셋째, 저가 시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제조 공정을 최대한 자동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와치는 가장 문제시됐던 가격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성능과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업그레이드했으며 중량을 줄이면서 품질에 더욱 신경을 써 일본과 홍콩의 저가 경쟁에서 다시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동안 전통적 사고방식을 고수해온 시계 산업을 과감히 접고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기에 가치 혁신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치 혁신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가치 혁신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서 유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이 가치 혁신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학습을 왜 해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 내용 중 키포인트를 돌아가며 정리해볼까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비용을 위한 원가의 기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